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원입니다. 6장 대표적인 뷰 세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에디트 텍스트와 버튼, 각각의 뷰에 대한 속성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텍스트는 텍스트 뷰를 상속받고 있죠. 그래서 텍스트 뷰의 모든 대부분의 기능을 에디트 텍스트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 텍스트에서 첫 번째 배우게 될 속성은요, 에디터블, 이네이블드 두 가지입니다. 배우기 전에 에디터블 속성은 에디트 텍스트의 속성이 맞는데요. 이네이블드는 뷰의 속성입니다. 뷰의 기본 속성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배우는 게 좀 도움이 돼서 같이 나열해 봤습니다. 에디트 텍스트는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는 뷰가 되죠. 에디트 텍스트의 그 예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전체를 감싸고 있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자식 뷰를 오리엔테이션 버티컬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 세 가지 뷰들이 존재하는데요. 전부 다 에디트 텍스트 뷰가 존재하고요. 그 속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에디트 텍스트의 속성을 보면 에디터블 펄스로 설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enabled라는 속성을 펄스로 설정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텍스트가 화면에 두 가지가 지금 먼저 나타나고 있고요. 위에 거는 에디트 텍스트가 뭐 특별히 다른 점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밑에 거는 좀 회색빛을 돌면서 비활성화된 느낌을 주죠. 뷰의 기능 중에 enabled는 뷰를 비활성화시키게 돼요. 비활성화시키게 되면 사용자의 어떤 입력, 그러니까 터치나 키 이벤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뷰마다 조금씩 다른데 자기 뷰가 비활성화됐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글자 색깔을 바꾸어서 회색빛이나 아니면 이렇게 밑에 입력할 수 있는 배경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력되는 듯한 배경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들도 회색빛을 돌게 해요. 버튼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다른 뷰들도 이런 기능들은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활성화됐다라는 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쨌든 뷰의 기능입니다. 뷰의 기본 기능이고요. 이렇게 되면 에디트 텍스트는 사용자가 아무리 키를 입력하더라도 어떤 입력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렇다면 에디터블이라는 속성도 비슷해요. 에디터블 속성도 펄스로 두게 되면 에디트 텍스트가 주 기능이 문자를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는 기능인데요. 음, 내부적으로 글자를 입력할 수도 없고 입력된 글자도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속성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가 좀 차이가 있죠. 그다음 enabled들은 이제 비활성화됐다는 걸 확실히 사용자들한테 보여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에디터블 펄스는 사실은 펄스로 두면 에디트 텍스트의 본연의 기능이 글자를 입력받는 것인데 수정도 못하고 입력도 못하니 어, 그 에디트 텍스트가 그냥 이제 텍스트 뷰의 역할밖에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 입력이 안 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뷰의 속성인 enabled pulse가 오히려 사용자들한테는 보기가 편하겠죠. 입력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에디터블 펄스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뷰에는 에디터블 펄스라고 내부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 배웠던 텍스트 뷰는. 그래서 텍스트 뷰는 사용자가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용도였죠. 그리고 이제 글자를 편집하는 기능은 모두 다, 그러니까 이 에디트 텍스트에 있다고 생각하는 글자를 입력하고 편집하는 기능은 전부 다 텍스트 뷰에 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단지 기능만 들어가 있고, 이 바로 에디터블을 펄스로 설정을 해둔 상태인 거죠. 비로소 그러니까 상속받은 에디트 텍스트는 이 에디터블 속성을 true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이 글자가 이제 입력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IM이라고도 부르고요. 소프트웨어 입력기가 해당되는 거죠. 보통 에디트 텍스트는 이 포커스를 두게 되면 이렇게 입력기가 떠요. 글을 입력할 수 있게. 아니면 그 하드웨어 키로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좀 특징이 있는데요. 에디트 텍스트는 여러 개가 이렇게 만약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터치를 통해 포커스를 주면 이렇게 포커스가 같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색상, 에디트 텍스트의 색상이 좀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다른 텍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좀 회색 빛이 돌고 있고요. 그래서 포커스된 그 에디트 텍스트는 이제 그 사용자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커스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위에 1번에 해당되는 것은 포커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글자를 입력해도 편집이 안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그 에디트 텍스트에 true라고 줬다면 이제 사용자가 입력기를 통해서 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에디트 텍스트는 에디터블이 true예요. 이 값을 설정하지 않아도 true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enabled는 뷰의 속성입니다. 다음 속성은 디지트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제 예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뷰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부에 에디트 텍스트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거기에 속성을 디지트 0, 1, 2, 소문자 A, B, C, D인데 소대문자로 각각 써지고 있습니다. 이 속성이 의미하는 것은 에디트 텍스트에 여러 가지 글을 입력할 수 있는데 입력기를 또 입력할 수 있는데 에디트 텍스트에서 입력할 수 있는 문자열을 이제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디지트 속성인데요. 0, 1, 2 그러니까 숫자 0, 1, 2가 입력이 가능하고요. 소문자 A와 대문자 A가 입력이 가능하고 이어서 이제 소문자 B, 대문자 B, 소문자 C, 대문자 C가 입력이 가능하다고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하면 이제 다른 글을 입력했을 때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입력 자체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글만 입력을 원할 때 이런 식으로 디지트 속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울 속성은 힌트와 텍스트 컬러 힌트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수직으로 자식뷰를 배치한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에디트 텍스트가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첫 번째 그 에디트 텍스트의 속성을 살펴보면 힌트라고 하고 인풋 텍스트라고 써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실행된 결과를 보면 인풋 텍스트란 글자가 이제 배경에 써 있죠. 에디트 텍스트의 배경에 인풋 텍스트라는 텍스트가 써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배경이에요. 만약 이 사용자가 글을 입력하는 것이 바로 에디트 텍스트인데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을 입력하라고 힌트를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속성이에요. 만약에 이곳에 뭐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주소를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힌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에 어떤 글을 입력하게 되면 뒤에 힌트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된 글들을 모두 다 지우게 되면 다시 힌트의 내용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배울 것은 텍스트 컬러 힌트인데요. 힌트의 글자색을 바꾸는 거예요. 힌트의 글자색은 기본적으로 회색의 색상인데요. 이렇게 저번에 배웠던 이전 강좌에서 배웠던 샵 F00 그러니까 RGB를 이제 RGB의 색상을 수치로 16진수로 표현한 값이죠. 첫 번째 자릿수가 RGB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RGB의 첫 번째 컬러의 값을 모두 줬기 때문에 F라고 줬기 때문에 빨간색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뒤에 색상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빨간색이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배경 색상이 힌트의 색상이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속성은 select all on focus 그리고 text color, highlight 이 두 가지 속성인데요. 이 두 가지 속성이 좀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리니어 레이아웃 수직으로 배치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존재하고요. 그 자식 뷰로 에디트 텍스트가 두 가지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에디트 텍스트에 select all on focus라는 속성을 true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최초에 그 에디트 텍스트에 지금 텍스트를 select all on focus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select all on focus라고 글이 입력된 상태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추가적으로 속성을 select all on focus를 주게 되면 입력된 글자가 전부 다 블럭 지정이 돼요. 이게 바로 select all on focus입니다. 이거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지정하게 되고 전체가 포커스를 지정하게 되고 만약에 사용자가 이 상태에서 글을 아무 글이나 입력하게 되면 포커스로 지정된 그러니까 셀렉션된 이 블럭의 글자들이 모두 다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글을 입력할 때 기존의 글을 다 지우고 시작할 때 좀 편리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글이 입력되면 기존의 글이 사라지겠죠. 자, 그 다음 속성은 select all on focus를 true로 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text color highlight라고 했어요. 또 글자색 같은 걸 주고 있는데요. 이전에 지금 블럭 설정된 부분이 기본적으로 하늘색 빛의 색상입니다. 배경색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색상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럭 지정된 영역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지금 변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이 밖에도 지금 select all on focus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상이 지정되지만 블럭이 지정되지만 터치를 이렇게 길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블럭 지정을 따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텍스트 컬러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그 부분의 색상은 이미 지정된 이 색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 배우게 될 속성은요. 패스워드, 폰 넘버, 캐피탈라이즈, 뉴메릭 속성이 되는데요. 이 속성들은 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따로 묶어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스워드 속성은 에디트 텍스트에서 사용자가 글을 문자열을 입력할 때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스워드 같은 걸 입력할 때 진짜 쓰기 위한 용도예요. 화면에 글은 안 나타나지만 이렇게 중간에 원기호를 표시해 주거든요. 이미 그 패스워드 입력창을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예제로 이렇게 패스워드 true라고 주게 되면 글자를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되는 글자가 보이지 않고 다른 대체 기호인 원문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폰넘버 속성인데요. 전화번호 등을 입력할 때 좀 편리한 입력기로 변환하게 되는 거예요. 예제를 보시면 안드로이드 폰넘버 true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입력기로 입력할 때 원래 기본 입력기가 이런 모양인데 입력기를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편한 그 입력기로 제공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소프트웨어 입력기의 굉장한 장점이에요. 하드웨어 입력기 키보드, 키보드의 경우는 이렇게 키가 이미 배치된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 키니까 뭐 키를 뽑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렇게 소프트웨어 입력기는 화면 키 입력기를 자유롭게 바꾸고 원하는 그 입력하기 편한 형태로 이렇게 변경되기도 하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샵이나 뭐 마이너스 기호 뭐 이런 것들이 붙고 있죠. 캐피탈라이즈 속성은 사용자가 글자를 입력받을 때 자동으로 이제 대문자로 입력되도록 하는 거예요. 영문자를 기준으로
첫 글자 영문자의 경우는 영어의 경우는 어떤 문장을 입력할 때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를 쓰잖아요. 뭐 그럴 때 이런 속성을 주게 되면 자동으로 첫 글자가 대문자로 입력되게 하는 뭐 그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글에는 좀 무의미한데 영어에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이 캐피탈라이즈 속성 중에는 속성 값으로 세 가지 값이 존재해요. 하나는 캐릭터와 워드, 그 다음에 센텐스 뭐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그 내용을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수직 배치하고 에디트 텍스트가 자식으로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캐릭터를 설정하면 이렇게 모든 글자가 대문자로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이제 하나의 문자열을 말하는데 모두 다 대문자로 입력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워즈라고로 설정을 하게 되면 헬로우 슈퍼 드로이드라고 했을 때 워드 단위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요. 센텐스는 뭐 당연하겠죠. 이렇게 대문자가 되고요. 센텐스는 뭐 쉽게 유추가 되죠. 문장 단위로 마침표를 찍고 다음 문장 시작할 때 또 대문자로. 그런데 이게 뭐 그 자동으로 대문자가 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입력키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바로 캡슐락 키인데요. 이게 자동으로 눌러져요. 그러니까 시프트가 눌러지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센텐스라고 이제 설정을 했다면 점을 찍고 다음 자를 입력하려고 하기 전에 자동으로 이게 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눌러져 있으니까 이때 상태의 글을 입력하면 이제 다 대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키를 조절하는 거지 뭐 내부적으로 대문자로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다음은 뉴메릭 속성인데요. 이거는 숫자만을 입력받기 위한 속성이기도 하고요. 그 속성 값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양수만 입력되게 하거나 음수 양수가 모두 입력되게 하거나 아니면 소수점이 입력되게 하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입력기가 됩니다. 예제를 통해 살펴보시면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고요. 안드로이드 뉴메릭 첫 번째 인티저라고 주면 지금 보시면 1, 2, 3이라고 입력되는데 이 마이너스 기호와 소수점 기호가 입력을 눌러도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숫자를 입력하는 키가 이렇게 활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드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마이너스는 입력이 돼요. 그렇지만 소수점을 의미하는 점은 입력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데시멀이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데시멀 같은 경우는 소수점은 입력이 되는데 마이너스는 입력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입력기가 그런 식으로 눌러졌을 때 이제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 네 가지 속성은 연관성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 속성을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이 속성들을 잘 많이 살펴보면 입력기 형태를 변경하고 입력되는 문자열을 제어하는 어떤 그런 속성들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입력되는 글자를 제어하고 입력기를 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입력하는 입력창이라고 전용이 생긴다면 이메일 같은 경우는 골뱅이가 붙고요. 그 다음에 점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뒤에 컴이라는 글자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키보드 입력, 소프트웨어 입력기에 .com이라고 이제 키 자체를 추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골뱅이가 배치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여기 뭐 그러면 이메일 같은 경우도 뉴메릭 다음에 뭐 이메일이라고 또 속성이 추가되고 속성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유연한 구조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력기의 형태를 변경하고 입력되는 문자열을 제어하는 이런 속성들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누르지 말고 한 가지 속성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배울 속성인데요. input type이라는 게 생겼어요. input type의 속성 값을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하면 그 형태에 맞게 입력기가 변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속성으로 속성 값이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유연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안드로이드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를 했어요. 초반에는 에디트 텍스트에서 이런 택 패스워드, 폰 넘버 이런 걸 계속 추가해 나가다가 이제 이거는 문제가 좀 있고 유연하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API 그러니까 3버전부터는 input type이라는 단 하나의 속성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 안드로이드는 늘 그런 식이에요. 좋은 방식인데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기존의 방식을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에 그 써왔던 잘못된 방식을 전부 다 디플리케이트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이런 거는 이제 비곤장하는 함수가 될 거고요. 비곤장하는 속성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하는 input 타입을 써라라고 제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API 3이라고 하면 제가 두 번째 강좌가 아니고 2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저희는 이제 min 넘버 하이 호환성을 16부터 거의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API 3을 쓰는 단말기는 기존에 이제 없어요.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어요. 그리고 10 이하의 9 이하의 버전에 쓰는 단말기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뭐 85%, 90% 사이에 단말들은 대부분 다 API 16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근데 얘들은 API 3부터 input type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패스워드, 폰 넘버, 캐피탈라이즈, 뉴메릭 같은 속성은 이제 앞으로 안 쓰면 돼요. input type 하나의 속성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nput type이 어떤 속성인지 배워보면 되겠네요. input 타입으로 아까 앞서 배운 네 가지 속성뿐만 아니라 input 타입에는 엄청나게 많은 값들이 생겨났어요. 그 값들이 이제 속성으로 에디트 텍스트의 속성으로 존재했다면 엄청 복잡해졌겠죠.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타입의 속성을 기본적인 속성은 그냥 이런 모양이에요. 위에 입력기도 좀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위에 이제 글을 입력하면 추천 단어가 이렇게 입력되는 위에 부분이 생겼어요. 자, 어쨌든 기본적인 입력기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영문자가 나열이 되고요. 캡스락 키가 있고, 백스페이스, 엔터, 소수점, 뭐 콤마,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텍스트라고 설정을 만약에 input 타입을 설정하게 되면 텍스트가 입력되는 위와 다른 점은 없는데 이렇게 next라는 글자가 생겨나요. next를 부르면 현재 에디트 텍스트에 있는 커서가 다른 에디트 텍스트가 그러니까 화면에 에디트 텍스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글을 입력하다가 첫 번째 에디트 텍스트에 글을 입력하다가 넥스트 키를 누르면 다음 에디트 텍스트로 포커스가 넘어가고 또 글을 입력할 수 있는 좀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키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폰이라는 속성 값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편리한 입력기가 되는 거고요. 기존의 폰 넘버 기억나시죠? 바로 이전에 배웠던 폰 넘버 속성을 대체하는 속성이에요. 예, 보시면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편한 형태의 입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속성 값은 text no suggestion인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입력기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어떤 글을 입력하면 위에 추천어가 이렇게 나타나요. 추천어가 나타나는데 text no suggestion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추천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깔끔하게 보이길 원하는 개발자라든지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추천어를 껐다 켰다 할 때 text no suggestion이라고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값이 있는데요. 넘버 속성 값은 뉴메릭의 속성의 대체 속성입니다. 뉴메릭의 속성 중에는 세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인티저, 사인드, 데시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그 뉴메릭을 속성을 대체한다면 이 세 가지 속성 값을 다 지원해야 되는데 넘버라는 것은 속성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넘버라는 속성 값은 뉴메릭의
인티저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정수만 입력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뭐 그 숫자 키패드가 나타나지만 정수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수점이나 음수는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도 이제 속성값으로 있겠다라는 의미죠. 다음을 보시면 number signed라고 있죠. 이게 바로 signed, numeric의 대체 속성이고요. signed, numeric의 signed라는 속성값을 대체하는 거예요. signed는 음수를 입력할 수가 있지만 소수점을 입력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데시멀 또 하나가 있죠. 데시멀이 있고 넘버 데시멀이 있고 소수점을 입력이 가능한 뭐 그런 뉴메릭을 대체하는 속성들입니다. 다음은 타임이라고 있는데요. 쉽게 유추가 되죠. 시간 정보를 입력하기 적합한 키보드가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 시간 정보에 보통 우리가 콜론을 붙이는데요. 콜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숫자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키패드가 나타나고요. 다음 속성은 데이트입니다. 데이트는 날짜 정보를 입력하기에 적합한 입력기가 나타나고요. 유추가 아마 좀 되실 것 같아요. 날짜니까 슬래시를 지원하고 마이너스도 지원하고 있죠. 대부분 날짜를 입력할 때 마이너스나 슬래시를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데이트 타임인데요. 시간과 날짜를 같이 입력할 수 있는 입력기가 나타납니다. 보시면 이제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캐릭터스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또 설명드린 속성 중에 캐피탈라이즈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거의 속성에 대체하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캐피탈라이즈도 세 가지 속성 값이 있었어요. 캐릭터, 센텐스, 워드 뭐 이런 세 가지 값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값이 각각 또 하나의 속성 값으로 존재하게 되고요. 텍스트 캐릭터스는 유추가 되죠. 캐릭터의 캐피탈라이즈의 캐릭터 속성 값에 해당돼요. 보면 이제 어떤 글자를 입력하면 전부 다 대문자가 되죠. 이어서 계속 보면 캐피탈라이즈의 대체 속성 중에 워드가 있었어요. 텍스트 캡 워즈 그 내용도 이제 워드 단위로 첫 글자가 대문자가 되는 거고요. 센텐스도 있겠죠. 센텐스가 있고 또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패스워드가 있는데요. 이 속성 값은 패스워드, 앞서 배운 패스워드 속성을 대체하는 속성 값입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기 쉽게 입력하는 형태로 입력되는 글자를 감추기, 눈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원기호로 표시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네 가지 속성들은 다 나왔어요. 이렇게 대체되는 속성이 또 다 들어갔고요. 다음은 넘버 패스워드입니다. 이 속성 값은 앞서 배운 패스워드와 유사해요. 입력되는 어떤 글자를 눈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원기호로 표시하는 것까진 같은데 다만 숫자 키보드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쓰는 거겠죠. 앞서 보시면 잠시 이전에 보시면 패스워드, 텍스트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숫자를 입력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길게 눌러야 되거든요. 여기 뒤에 이렇게 보이는 텍스트 위에 뒤에 보이는 것들은 길게 누르면 입력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게 이제 시원하게 숫자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넘버 패스워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API 11부터 지원이 돼요. 근데 뭐 민 버전을 16으로 한다면 충분히 쓰셔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배울 것은 텍스트 이메일 어드레스입니다. 이 속성 값은 주소를 이메일을 입력하게 되기 편리한 추가적인 키가 존재하는데요. 골뱅이, 점,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입력기도 하나의 소프트웨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소프트웨어 입력하는 키보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입력기는 그 마켓을 통해서 자기가 좀 이쁜 입력기를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단말 제조사, 뭐 삼성이나 LG나 뭐 펜텍 이런데 이런 군데에서 만드는 입력기들은 자기의 회사에 맞게 조금씩 이렇게 사용자가 좀 편리하게 바꿔서 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이메일 어드레스를 입력하는 이런 입력기도 지금은 골뱅이 점만 있죠. 그 다른 어떤 특별한 키보드 입력기에서는 이걸 바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com까지 그 키보드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늘 형태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이메일 같이 좀 특수한 거는 뭐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단순한 거라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메일 어드레스, 텍스트 이메일 어드레스는 좀 더 편리하게 이 키보드를 배치를 바꾸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텍스트 이메일 어드레스는 이메일을 입력하기 편리한 입력기가 나타난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텍스트 숏 메시지. 숏 메시지가 사실은 SMS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MS를 이제 보낼 때, 좀 더 편리하게, SMS 보낼 때 이모티콘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걸 좀 편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키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웃는 모양이죠. 이거를 누르면, 뭐 다양한 또 그 이모티콘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선택해서 이제 보내면 좀 생동감 있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예제를 통해서 input 타입 속성 중에 하나를 사용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패스워드, 폰 넘버, 캐피탈라이즈, 뉴메릭, 그 에디트 텍스트의 속성들 기억나시죠? 그게 전부 다 input 타입으로 대체가 된다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개발자 분들이 패스워드나 폰 넘버, 뭐 캐피탈라이즈, 뉴메릭이라는 속성 자체를 많이 쓰세요. 그리고 인풋 타입도 쓰시고 섞어서 막 쓰시는 거죠.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어떤 걸 써야 될지. 똑같은 것 같은데 인풋 타입을 써야 될지 아니면 API 3부터 사라진 디플리케이트 된 예전 속성을 써야 될지.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이제 기존의 속성들이 사라진 이유와 인풋 타입이 생겨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섞어서 쓰고 복잡해지고 그런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풋 타입만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키보드 형태를 바꾸거나 원하는 형태에 입력되게 하기 위해서 좀 편리한 이메일 같은 그런 입력기 형태를 바꾸는 그런 걸 위해서는 인풋 타입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그 19 버전 API 19 퀵캡까지 나왔어요. 물론 오늘이 2014년 7월 23일인데요. L 버전이라고 해서 퀵캡 다음 버전의 베타 버전이 나오기도 했는데 물론 그 베타 버전이에요. 앞으로 계속 버전이 올라갈수록 인풋 타입의 속성들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속성 값들이 늘어가는 거지 속성들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풋 타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존재하고요. 아래에 에디트 텍스트를 하나 배치했습니다. 자식비로. 인풋 타입을 폰이라고 주게 되면 입력기 모양, 커서를 뒀을 때 입력기 모양이 폰 넘버를 입력하기 편한 형태로 나타나죠. 대체되는 속성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폰 넘버에 해당돼요. 폰 넘버를 쓰지 마시고 인풋 타입 폰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 에디트 텍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버튼을 설명드릴 거예요. 버튼 뷰. 버튼 뷰는 기능이 워낙 없어서 텍스트 뷰의 기능 외에 뭐 뒤에 배경으로 눌러지는 효과 뭐 이런 이미지를 제외한 별도의 기능 거의 없어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 이게 버튼에 대한 그 예제 소스인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버튼이라고 두고요. 지금 버튼의 사실은 속성 값은 아닌데 제가 지금 버튼에 대한 속성 값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버튼에 대한 속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안드로이드 온클릭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온클릭이라고 하고 그 내용 중에 온 버튼 클릭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속성 값을. 그러면 액티비티 내에서 이 속성 값에 해당하는 함수를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on 버튼 클릭, 네, 퍼블릭 보이드로 하고요. 그 다음 내부에 뷰라고 이제
매개 변수로 받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한 줄만 추가하게 되면 나중에 앱을 실행시켰을 때 이 버튼이 나타나고요. 버튼이 눌러짐 효과가 보이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 함수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죠. 안드로이드 온 클릭이라는 속성 값으로 액티비티 내에서 눌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명을 그냥 변경해도 돼요. on 버튼 to 클릭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 이름 마음대로 지으셔도 돼요. 바로 이 함수명은 마음대로 적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형만 앞뒤로 원형만 맞춰주고 그 내용에 이제 처리해야 될 내용만 적어주면 이 함수가 버튼이 눌렀을 때 클릭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함수가 호출되게 하는. 그때 이벤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버튼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 속성을 설명하는 이유가 버튼의 이 속성 값이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속성이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onClick은 뷰라면 모두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뷰든 이 onClick 이벤트는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뷰는 사용자 이벤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뷰는 클릭 이벤트든 뭐든 터치 이벤트든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버튼은 대부분 이렇게 누르는 동작으로 어떤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튼에선 바로 이 부분, 이 속성 값을 많이 쓰고 있어요. 나중에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거고요. 버튼에 대해서는 특별한 속성이 없다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제가 추가한 장이고요. 자, 버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 이 속성을 많이 쓰긴 하는데 버튼은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바꾸는데 주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뒤에 눌러졌다라는 이렇게 파란색의 효과, 그리고 떼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되는 이런 효과, 그런 역할만 버튼 뷰에는 추가되고 있고요. 실제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소스를 열어보시면 버튼 자바를 열어보시면 내부적으로 거의 소스가 몇 줄이 안 돼요. 그만큼 버튼은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이 쓰이죠. 너무나 많이 쓰이고 뒤에 이렇게 버튼이 눌러짐 효과도 바꾸면서도 쓰이고 뭐 많이 쓰이고 있기는 해요. 자,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떤 버튼 뷰의 동작을 이제 확인할 때나 뭐 처리되는 과정을 확인할 때 디버깅 용도로 토스트라는 걸 많이 쓸 거예요. 이거는 토스트는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요. 사용 방법이 워낙 간단해서 toast.makeText라고 하고 this 현재 이제 액티비티의 컨텍스트를 넘겨주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this라고 하고 화면에 출력될 내용을 적고 콤마를 하고 토스트 랭스 롱이라고 하면 랭스 롱이라고 하고 가로 닫고 쇼라고 하면 이 한 줄을 기억만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렇게 밑에다가 팝업이 하나가 뜨고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라는 중간에 내용이 떠요. 이 랭스 롱은 이게 그 화면에 보여지는 시간인데요. 한 3초예요. 정확하게 3초인데 3초 동안 화면에 이 내용이 보여지다가 사라져요. 자동으로 사라지고요. 이걸 숏이라고, 그러니까 랭스 숏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1.5초인가 그런데 1.5초 후에 사라지고 이게 나타나는 시간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튼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사실 버튼은 주기능은 터치하는 동작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 그거가 가장 큰 기능이고요. 뭐 이런 기능은 거의 대부분 이 기능을 제외하고 버튼된 기능은 대부분 텍스트 뷰의 기능이에요. 그 상위 클래스죠. 텍스트 뷰와 구별되는 가장 큰 기능은 버튼 뒤에 배경 이미지를, 그러니까 사용자가 눌렀을 때와 뗐을 때의 효과를 주는 배경 이미지를 달리하는 그런 거와 그 기능이 이제 텍스트 뷰와 구별되는 기능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6장 대표적인 뷰에서 에디트 텍스트와 버튼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강좌는 이미지 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